네, 이번엔 속도 내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그리고 복잡하게 꼬여가는 전국 상황,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근 데일리한 편집국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네네. 계급장 떼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지금 뭐 3개월 만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최순실 게이트 이전부터 이게 그 특별수사팀이 꾸려져서 윤곽근 대구고검장이 팀장으로 있는 그 팀이 3개월 전에 이미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지금 소환돼서 직접 이렇게 그 검찰에 나왔는데 예. 오늘 사실 그 뭐랄까요, 태도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검찰에 가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검찰의 성실히 답변을 응하겠습니다. 수사에 예. 응하겠습니다. 이것만 했는데 예. 오늘은 좀 다른 말을 했죠. 들어가겠습니다. 예. 기자들을 밀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고 뭔가 좀 다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태도 논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태도를 보였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감 느끼십니까?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신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정비서관 가실 때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 네, 오늘 이렇게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저런 태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최순실 씨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돼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이 특수팀이 구성된 지 예. 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 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사실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어야 됐는데 그만큼 민정수석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사실상 청와대 내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이 이제 함께 동반 사퇴를 전체가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했던 예.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그만큼 전 민정수석이죠. 이제 그만큼 이제 권력과 권한이 컸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사정팀을 꾸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개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정강의 이런 사적인 이용이라든가 예.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더불어서 예. 결국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이 검증 실패 그리고 최순실 씨의 이런 게이트 논란에 대해서 민정수석은 분명히 이 사안을 그동안에도 검증하고 감독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역할이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에게 제시된 가족의 땅 거래라든가 아들의 이 보직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국정이 이만큼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데는 결국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실상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책임이 예. 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언론인 생활 한 25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지만 네. 저렇게 이 강렬한 눈빛으로 거기다가 이 물어보는 취재 기자를 째려보고 때려본 겁니까? 째려봤죠. 아주 강하게 예. 째려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상황에서는 예. 최소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거나 또는 대통령에게도 좀 죄송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말은 전혀 없이 예.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마치 내 집에 들어간다, 내 고향 검찰에 들어간다는 그 아주 강렬한 눈빛, 사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 오늘 소환됐고요. 정리를 해보면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전 비서관 소환됐고 나머지 2명도 이번 주 중에 소환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들어온 내용 따르면 차은택 감독도 이번 주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핵심 인물 거의 다 소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수사 얘기로 아무래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조사인지 예. 수사인지 어쨌든 그건 예. 좀 논란이 있는데 예. 대통령 조사 문제는 언급은 됐지만 예. 대통령 조사를 받겠다 하고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시간은 좀 걸릴 듯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조사는 한 번에 그쳐야지 그렇다고 여러 번 할 수는 없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차은택 말씀하셨잖아요. 예. 차은택 씨가 9일 날 돌아온다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차은택 씨 쪽, 그러니까 문화 쪽, 문화 융성으로 관련된 쪽은 또 줄 소환이 필요해요. 그렇죠. 누구 남았죠? 지금 김종 문화부 2차관 예. 전, 그다음에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국정농단 개입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횡령 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커넥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관계도가 예. 이 형성이 된 다음에 대통령한테 물어야지 예. 대통령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을 빨리 소환을 해서 이거를 예. 어떻게 국면 전환을 해야지 하고 했다가 예. 또 나머지 사람도 소환된 네. 다음에 또 다시 물으러 보다 가시는 신중한 접근을 할 거라는 없지 말씀이시죠?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플랜이 지금 예고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하고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석 당시에 네. 얘기했던 게 대통령이 재단 운영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고 예, 예.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을 잘못 보필했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네. 좀 기류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좀 다른 어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스스로 만약에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직거래를 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그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면 지금은 이게 아니다.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지 하는 예. 그런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즉발적으로 볼 수도 있는 고요. 또 한 가지는 안종범 교수, 그러니까 교수 시절부터 안종범 이 전 수석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상 안종범 수석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예.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도 사실상 대통령이 사실 스스로 사과도 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 이제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 관련서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플랜, 그러니까 이 검찰들과의 어떤 이 수사 속에서 큰 플랜이 있었지 않았는가? 대통령 그 직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내가 수사를 받겠다라고 예. 말할 수 있다고 아무도 짐작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이제 이 검찰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계획된 어떤 발언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감독도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하고 검찰 수사는 확실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이 지금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요구 조건이 조금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 문제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매듭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 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충심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김병준 내정자가 전국의 중심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뭐 주말에 20만 명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대통령도 굉장히 위기 상황. 야권에서는 뭐 하야 얘기, 뭐 탄핵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율도 뭐 일부 지역은 뭐 0%, 뭐 1%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여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가 꼭 고수해야 되는 그런 카드는 아닙니다.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도 당초에 총리 내정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과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야권이 추천하고 야권과 같이 또 협의도 하면서 예. 여야가 서로 공감하는 그런 후보자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예. 결국은 김병준 내정자가 과거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도 친노라든가 또는 야권에서 배려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중이 큰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현재 영수회담의 얘기가 나오고 야권과 어떤 협상의 틀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상황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는 저는 언제든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철회될 수 있는 카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철회의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합의가 조만간에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이른바 4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김병준 내정자 지명 철회, 대통령 탈당, 또 이제 3당의 이제 회담을 통한 총리 합의로 거국 중립내각 구성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대통령 검찰 수사 특검 수용, 이건 이제 대통령이 수용을 한 부분이죠.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3대 선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김병준 지명 철회, 별도 특검 국정조사 수용, 박근혜 대통령의 이선 후퇴와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 인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이선 후퇴, 하야, 탄핵 너무나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다 보니까 그렇죠. 도대체 뭘 바라는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얘기합니다. 저것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조기 대선론. 예. 조기 대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은 빼고 나머지 두 개, 예를 들어서 이선 후퇴나 책임 총리제는 사실 헌법상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년 2개월이 남았는데 가령 책임 총리되든 아니면 거국 내각이든 말은 좋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예. 사드 문제가 있는데 거국 내각이 갑자기 들어서거나 책임 총리가 들었을 때 사드 문제는 어떡하죠,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문제는 예. 갑자기 다 백지화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정당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 민병두 의원 얘기가 말이 한 축으로는 옳습니다. 뭐냐면 정당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사실 조기 대선을 해서 예. 새로운 정부가 정부한테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예. 정당성을 부여해서 사드 문제 같은 거라든지 예.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해왔던 정부가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것. 조기 대선을 한다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 전에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야를 해야죠. 예.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어차피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년 4월을 맞추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 내년 초를 맞추든지 해서 시점을 딱 맞춘 다음에 그 중간에는 과도 중립 내각 내각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기랑 틀린 게 뭐냐면 예. 뭐죠? 그 거국 중립 내각 예. 틀린 게 뭐냐면 거국 중립 내각은 모호한 상태에서 1년 2개월을 그 내각이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내각이 여도 있고 야도 있고 한데 의원 내각제 우리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런 네. 중요한 국가 정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 예. 한 축이 조기 내각이라면 예. 조금만 시간 주시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한 축은 탄핵입니다. 예. 탄핵이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탄핵은 김진태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새누리당 친박 김진태 의원도 차라리 이럴 거면 탄핵해라.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레토릭이 아니라 굉장히 큰 친박계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이란 건 사실 탄핵을 실제로 한다고 쳤을 때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사실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이 하나의 어떤 이 정당성을 예. 헌법재판소로부터 부여받는 것이거든요. 예. 탄핵에서 만약 결정이 안 돼, 예. 소추가 된다면 물러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2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해왔던 이 모든 정책들을 예.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정당성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예. 조기 대선이나 혹은 예. 탄핵이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가 그런데 조금 듣기로는 이 국장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민병두 의원의 인터뷰를 직접 들었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나왔던 것은 조기 대선 얘기는 아니었었고요. 현재 상황이 대통령께서 이런 국기문란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또 심신도 굉장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미약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헌정이 위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 예. 그러나 하야라든가 또는 탄핵은 만일의 경우 정치 상황이 간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건 헌법에 규정된 거거든요. 예. 그건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그 전에는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해서 대통령이 일단은 이선 후퇴를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내치 외치에서 일정하게 손을 떼므로써 정부를 유지하되 예. 그 상황이 일정하게 질서를 가지면서 가야 된다. 대신에 뭐냐면 헌법에서 우리나라 현재 헌법은 대통령이 언제든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거국 중립 내각을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언제든 총리를 해임하고 일선에 나서겠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도리어 그게 전국에 혼란이 가고 헌정의 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에서 일정하게 이선 후퇴를 하고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가 이 상황을 담당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생기는 현재 수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경 개혁이라든가 이 국정의 현안들 그리고 대선 준비까지를 내년 중반까지 담당하면서 대선 국면으로 가야 된다. 예. 이 일을 통해서 헌정이 급격한 상황에 하야라든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 60일 만에 선거를 치러야 되고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다 준비되지 않은 정치 상황이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당은 제가 보기로는 일정한 프로세스를 갖고는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하야라든가 또는 탄핵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지금 악화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12일 주말에 엄청난 국민들이
이제 거리에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상황이 악화된다면은 예. 여도 이 손을 쓸 수 없는 정치권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헌정에 문제가 없이 질서 있게 우리 정치 일정들을 가면서도 대통령도 불명예스럽게 예를 들어서 탄핵을 당한다. 사실은 어쨌든 헌법 질서에는 있지만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헌정에 질서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제가 아까 들었던 그 민병도 의원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야 탄핵이 바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전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김병준 총리 지명자 철회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다음 주에 인사청문 예. 제안서를 국회로 제출하느냐 그 시기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전국을 풀려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여야 간에 영수회담에 대한 막후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 한강옥 비서실장이 취임을 하면서 예. 야권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일정하게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 이제 10일 이번 토요일 주말에 예. 만일의 경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정치권을 무시하는 그 큰 사회적 흐름이 이루어지면은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영수회담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영수회담의 사전 조건으로 아까 얘기하신 네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도 대통령께서 특검은 받겠다 필요하다면 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검은 이미 받아들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사퇴 카드도 예. 양쪽이 합의한다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나머지가 대통령의 탈당과 뭐 예. 국정조사 이런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야가 서로 하나씩 예.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마련해지고 그러면서 이번 주 내 사회적인 큰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여야 간의 예. 일정한 협상의 장들이 일단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심이 깊을 텐데 뭐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명 철회냐 자진 사퇴냐 아니면은 야권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냐 세 갈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 선택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청와대는 예. 지금 물밑 협상이죠. 물밑 예. 한강욱 총리가 굉장히 한강욱 비서실장이 굉장히 예. 바쁜 지금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에 여야 영수회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영수회담 성사가 곧 지금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다. 예.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 의제를 설정하는데 네. 그 설정 중에 지금 말씀하신 김병준 카드가 충분히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제는 올려놓되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여야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이런 요구 사안 중에 이걸 의제는 올려놓되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다. 이를테면 네 가지 중에 예. 그러면 지금 자진 사퇴를 못 한다고 지금 김병준 총리 그렇겠죠. 후보자가 예. 그랬잖아요. 지금 자진 사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요한 카드인데 예. 이쪽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야 예. 영사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의제는 올려놓되 사퇴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제는 사퇴를 시키되 박지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사퇴시켜라. 예. 그리고 후보로 다시 올리면 그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충분히 그러면 명예를 위해서 일단 사퇴시키되 후보를 올릴 테니까 다시 예. 한번 그러니까 저기를 해달라. 협상을 아까 거기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해달라라고 또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추미애 대표도 지금 기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일단 좀 대화를 하자 이런 분위기지만 추미애 대표는 지명 철회 안 하면 영수회담을 왜 하냐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좀 설득이 될까요? 그런데 상당 예. 부분 저는 지금 이미 진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지금 오늘 들리는 얘기는 청와대에서 계속 기자들한테 흘리고 있거든요. 예. 각 그 방송국마다 지금 단독이 많지 않습니까? 네. SBS도 단독으로 박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언급할 것이다라는 뭐 여권 관계자 말이고 또 TV조선도 상당히 물밑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예. 단독을 했고 그것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상당 부분 다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럼 청와대는 계속 기자들한테 그렇게 흘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야 영수회담에 초점을 맞췄다. 이 상당 부분 지금 물밑으로 양보를 하고 있다. 예. 두 가지는 최소한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선 후퇴라는 것이 좀 혼동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 얘기할 때 이선 후퇴 얘기는 분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선 후퇴랑 지금 이제 야권에 말하는 이선 후퇴랑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예. 대통령께서 쓰시는 용어와 청와대가 쓰는 용어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큰 뒤의 그림은 역시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내치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라든가 경제 분야 일부는 총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는 게 초기에 이제 그런 나온 예. 얘기였었고요. 야권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이름은 애초에도 야권은 사실은 저는 내치 부분은 총리에게 거국 내각의 총리가 담당하고요.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나왔었는데 1차, 2차 대통령의 이 담화문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상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국정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위기 상황에 놓여버렸다. 국정의 리더십이 약해졌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향인 대구에서마저도 정말 밑바닥 자락으로 이 지지율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현재 믿을 수 있었던 구석은 사실은 친박 진영,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60대 이상의 이 예. 이 노인층, 그리고 특히 이제 이 TK 지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이었었는데요. 각 지역마다, 각 세력마다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약해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원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이제 대통령이 외치도 담당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정하게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예. 대통령이 역할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좀 손을 떼야 된다는 쪽으로 바뀐 거죠. 네. 예. 새누리당 내부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부 사퇴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대표 이정현 대표 사퇴를 놓고 내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계파 간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네. 이게 지금 비박과 친박의 갈등 이렇게 지금 구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친박도 많이 지금 무너졌어요. 친박이라는 그룹 자체가. 그럼 사실 이정현 당대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비박이라는 그룹도 사실 이게 무슨 이념에 뭉쳐진 게 아니고 예. 그쪽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건 딱 이정현 당대표의 그 이선 후퇴 아니 저 사퇴거든요. 예. 이선 후퇴가 지금 입에 붙었습니다.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성원 원내대표가 참 잘 표현했는데 이정현 당대표가 능력이 없어서 예. 물러서라 이게 아니라 보석 같은 존재다 그랬죠. 보석 같은 당에는. 존재다. 예. 보석이라고 표현하셨죠. 예. 어찌됐든 보석 같은 존재다. 능력께서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수습을 얘기하시는데 수습이라는 게 박 대통령과 함께 계속 그러니까 그걸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면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이 도리어 이정현 대표가 물러섬으로써 박 예.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박 대통령도 안 물러서고 이정현 당대표도 안 물러서고 똑같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사람들은 오버랩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복심이었다면 예. 지금 내가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라는 것으로서 이 박 대통령의 집중되는 어떤 그런 비판의 화살을 이정현 대표 어느 정도는 상쇄하고 들어갈 수 있다. 전국 전환의 한 고리가 될 수 예.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라 예. 사실상 내일 아침에 최고위가 그렇죠. 하나의 어떤 또 터닝 분수령이 포인트가 되겠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당내에서도 뭐 물러나긴 물러날 건데 시점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적절한 시점은 어떤 점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위기 상황에서 예. 도움이 될 수 있고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탈당 시점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함께 맞물려 있는데요. 대통령의 탈당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고 예. 그동안에 또 이 친박 진영이 당을 사실상 이 주류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애정이 너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 주말에 만일의 경우 정말 엄청난 이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온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에서 더욱더 큰 위기 상황, 야권이 말하는 하야나 탄핵 상황이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 청와대나 또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야권과 또 새누리당, 여당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정현 대표, 과거 뭐 청와대에서 수석으로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로서 역할을 했던 현재 예.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운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점을
지금 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이거 좀 여쭐게요. 비박계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박계가 탈당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이러면서 정계 개편도 맞물려서 가속화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탈당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시나요? 왜냐하면 탈당을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어떤 이 차기 대권 주자가 비박계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예.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모이자 이게 가능한데 현재 비박계가 탈당을 해서 전부 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예. 탈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이 당 내에서 어찌됐든 그 차기 대권 주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 안에서의 어떤 분화지 그걸 탈당을 할 수 있는 명분 또는 주도 세력에서의 중심 세력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탈당은 전 불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일단 뭐 내일 최고위가 있으니까 이정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